실례합니다. 조문하러 왔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장 입구에 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비가 내리는 부산의 오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연 씨는 재단 앞에 앉아 세상을 떠난 남편 재혁 씨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례로 찾아와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떠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그 남자에게 시선이 멎었다. 누구신가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눈앞의 남자 도현 씨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에 몸을 감싸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어딘가 위험 있는 몸가짐은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는 지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남편이 죽은 지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고인과 일 때문에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도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우산이 들려 있었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닥에 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수연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을 느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리운 울림이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재혁 씨의 사업 동료였다면 진작 만났을 것이다. 그녀가 일어서서 도현 씨에게 다가갔을 때 그의 귓바퀴 뒤쪽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곳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나란히 찍힌 3개의 작은 점이 있었다. 수연 씨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것은 15년 전 실종된 아들 도현 군의 특징이었다. 의사가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불렀던 그 특별한 표식이었다. 당신, 정말 누구예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 씨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도현입니다. 고인과는 최근에 알게 된 사이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고 마치 그녀의 동요를 무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수연 씨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도현 군은 15년 전 기차 사고로 죽었을 터였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경찰도 가족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여기에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 수연 씨는 재단 옆에 놓인 재혁 씨의 사진을 보았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고 이후 몇 년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현 군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지금 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이 남자.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기막혔다. 수연 씨의 손이 떨리고 무릎이 풀릴 것 같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현 씨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수연 씨는 그를 바라보며 할 말을 찾았다. 당신, 귓바퀴 뒤쪽에 그 점, 어떻게 생긴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도현 씨는 살짝 눈을 가늘게 떴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겁니까? 그 대답에 수연 씨의 가슴이 조여왔다. 태어날 때부터. 그것은 도현 군과 똑같았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분명 눈매나 입가에 젊은 시절 도현 군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일까? 당신, 설마 도현이 아니죠? 수연 씨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도현 씨는 순간 표정을 굳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장례식장 출구를 향하려 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그 등을 향해 소리쳤다. 잠깐만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녀의 외침에 주위 조문객들이 돌아보았다. 도현 씨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녀 쪽을 향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곳에서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수연 씨는 눈물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제 아들, 도현이가 15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 아이도 당신처럼 귓바퀴 뒤에 3개의 점이 있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당신을 본 순간 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도현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울려 퍼졌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이윽고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기분 탓일 겁니다. 저는 그저 일 때문에 고인과 알게 된 사이일 뿐입니다. 아드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고 마치 벽을 쌓는 듯했다.
수연 씨는 그 태도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재단에 놓인 도현군의 작은 사진을 손에 들었다. 이것은 그가 집을 나가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것 좀 보세요.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봐주실 수 있나요? 수연 씨는 사진을 내밀었다. 도현 씨는 순간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사진에 떨어진 순간 수연 씨는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다. 닮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나갔다. 수연 씨는 그 등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같았다. 만약 그가 도현군이 아니라면 왜 이런 우연이 겹치는 걸까? 만약 정말 그라면 왜 어머니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수연 씨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다. 재혁 씨의 영정이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도현 씨는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 시선이 수연 씨와 마주친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그가 누구든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고. 장례식이 끝나고 수연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부산 영도구의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집은 재혁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조용해져 있었다. 비는 그치고 하늘은 옅은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수연 씨는 부엌에 서서 늘 하던 대로 보리차를 끓였다. 김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녀의 머릿속은 도현 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 귓바퀴 뒤에 3개의 점. 그것이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15년 전 도현군이 집을 나섰던 날을 수연 씨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간다고 말하며 큰 배낭을 메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금방 돌아올게요. 라고 약속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며칠 후 기차 사고 소식이 날아들었다. 승객 명단에 도현군의 이름이 있었고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수연 씨는 차를 마시며 창가에 앉았다.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도현군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도현 씨를 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확신이 들었다. 그가 도현군이라고. 하지만 왜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런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걸까? 그녀는 일어서서 벽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도현군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학창시절 쓰던 노트, 야구부 유니폼, 그리고 그가 어버이날에 만들어준 작은 도자기 꽃병. 수연 씨는 그 꽃병을 손에 들자 눈물이 흘렀다. 재혁 씨는 이 상자를 몇 번이고 열어보며 도현이는 살아있을지도 몰라 라고 되풀이했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현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일 때문에 고인과 알게 된 사이일 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재혁 씨와 도현 씨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책상으로 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업무 서류와 편지들이 가득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열어보니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재혁 씨의 글씨였다.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읽었다. 수연, 최근에 알게 된 도현이라는 남자가 마음에 걸려. 젊은데도 어른스럽고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그런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설마 싶지만 우리 도현이와 닮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아직 확신은 없지만 좀 더 알아볼게.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수연 씨의 가슴이 조여왔다. 재혁 씨는 도현 씨에게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수연 씨는 결심했다. 도현 씨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손에 들고 재혁 씨의 사업 동료였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몇은 그런 사람은 모른다 고 답했지만 한 명, 옛 동료인 박 부장이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재혁 씨가 최근에 도현이라는 사업가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부산에서 큰 회사를 경영한다고 일 때문에 만난 것 같은데 묘하게 친근하게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 씨는 숨을 삼켰다. 재혁 씨가 도현 씨와 만나고 있었던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왜 그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을까? 그녀는 박 부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수연 씨는 시내로 나갔다. 도현 씨의 회사가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에 있다고 듣고 직접 만나러 가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낡은 우산을 들고 버스에 흔들리며 회사로 향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그녀는 도현 군과의 추억을 되짚었다. 그가 어렸을 때 자주 함께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다니곤 했다. 그때는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수연 씨는 커다란 통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65살인 그녀에게 이런 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안내 데스크에서 도현 씨를 만나고 싶다고 전하자 젊은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재혁 씨의 아내라고 전해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잠시 망설인 후 내선 전화를 걸었다. 수연 씨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도현 씨가 도현 군이라면 여기서 무언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정장을 입은 그 사람은 도현 씨의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수연 님이시죠? 대표님께서 지금 바쁘셔서 만나뵐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날 다시 와주십시오. 수연 씨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부탁이에요. 잠깐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꼭 할 말이 있어요. 비서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연 씨의 필사적인 표정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리며 도현 씨 본인이 나타났다. 그는 몇 명의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하며 걷다가 수연 씨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당신은 장례식장에서 뵌 분.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수연 씨는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다. 그래요. 부탁이니 다시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도현 씨는 조금 성가시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눌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깐이라면. 그는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수연 씨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방에 들어서자 수연 씨는 심호흡을 했다. 여기서 무언가 바뀔지도 모른다. 그녀는 도현 군의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 도현 씨에게 내밀었다. 이것 좀 보세요. 제 아들이에요. 당신과 꼭 닮았죠. 도현 씨는 사진을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굳어졌다. 닮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도현 군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겁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귀의 점도, 얼굴도 전부 도현이와 닮았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도현 씨는 사진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방을 나가려 했지만 수연 씨의 다음 말에 걸음을 멈췄다. 당신 아드님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제가 돕고 싶어요. 도현 씨가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응접실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도현 씨는 수연 씨의 말에 놀란 듯 멈춰 서서 천천히 돌아보았다. 제 아들 이야기를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배어 있었다. 수연 씨는 테이블 위에 도현 군 사진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고 답했다. 어제 재혁 씨의 사업 동료에게서 들었어요. 도현 씨가 최근에 아드님 병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도현 씨의 눈이 가늘어지며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수연 씨는 그 시선을 견디며 말을 이었다. 제가 돕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도현이라면 그 아이는 제 손자가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도현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깊이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윽고 그는 조용히 의자로 돌아와 수연 씨와 마주 앉았다. 시우는 분명히 아픕니다. 간이 좋지 않아서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왜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가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 말에 수연 씨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의 의심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어떠한 속셈도 없었다. 그저 도현일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서 가족으로서의 연결고리를 느꼈을 뿐이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이 믿지 않더라도 저에게는 그게 중요해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진지했다. 도현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금 표정이 누그러졌다. 알겠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니 손자니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창밖을 보았다. 부산의 거리 풍경이 흐린 하늘 아래 조용히 펼쳐져 있었다. 수연 씨는 가방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그것은 도현 군이 어릴 때 쓰던 야구 글러브였다. 그녀는 그것을 도현 씨에게 내밀었다. 이거 도현이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에요. 중학교 때 야구부에서 쓰던 거죠. 이름도 쓰여 있어요. 도현 씨는 글러브를 받아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낡은 가죽에는 김도현이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 글자를 더듬자 순간 손이 멈칫했다. 수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이름이 같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현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수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는 글러브를 테이블에 놓고 한숨을 쉬었다. 저는 바쁩니다. 시오일로 머리가 복잡해서 이런 이야기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에 수연 씨는 순간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 더 내딛기로 했다. 그렇다면 제가 시우를 도울 방법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식 검사를 받아도 좋아요. 도현 씨의 눈이 크게 띄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 씨를 보았다. 뭐라고요? 당신이 검사를?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에요. 저 65이지만 아직 건강해요. 만약 제가 적합하다면 시우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연 씨의 말에 도현 씨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의심과 곤란함이 소용돌이쳤다. 이 할머니가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우의 목숨이 걸린 이상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받으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어떤 속셈이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도현 씨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울림이 있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걸로 됐어요. 그는 비서를 불러 병원 수속을 하도록 지시했다. 수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재혁 씨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우리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수연 씨는 부산의 큰 병원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도현 군과의 추억을 되짚었다. 그가 어릴 때 감기에 걸릴 때마다 그녀는 죽을 끓여 간호했다. 그 다정한 미소가 지금 도현 씨와 겹쳐 보였다. 하지만 그가 정말 도현 군인지 아직 확신은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니 도현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비서가 서 있었다. 수연 씨가 다가가자 그는 조금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는 오늘 오후부터입니다. 의사에게 전부 맡겨두었습니다. 고마워요. 도현 씨. 시우는 괜찮아요? 도현 씨의 표정이 순간 흐려졌다.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수연 씨의 마음이 조여왔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검사실로 안내받았다. 검사는 생각보다 길었고 피를 뽑고 심전도를 찍는 등 여러 검사가 이어졌다. 수연 씨는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시우를 위해서라면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도현 씨와 마주 앉았다. 도현 씨, 만약 제가 적합하지 않으면 어쩔 생각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시우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수연 씨는 미소 지었다. 그의 강한 의지는 도현군을 닮아 있었다. 이윽고 의사가 다가와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수연님, 초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수연님의 혈액형과 시우군의 조직 적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연 씨와 도현 씨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도현 씨가 서둘러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사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대답했다. 친족 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치율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현 씨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수연 씨를 힐끗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수연 씨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역시 도현이는 도현군이었어. 그날 밤 수연 씨는 집에 돌아와 재혁 씨의 영정에 말을 걸었다. 재혁 씨, 나 틀리지 않았죠. 도현 씨가 우리 아들이라면 시우는 우리 손자예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15년 만에 가족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도현 씨의 차가운 태도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가 정말 도현군이라면 왜 이렇게도 멀게 느껴지는 걸까? 수연 씨는 창밖을 보았다. 부산의 밤하늘에 별 하나가 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에 기도를 담았다. 제발 우리 도현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수연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도현 씨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의사의 말이 아직 머릿속에 맴돌았다. 친족 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높은 일치율.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도현 씨는 말없이 무릎 위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갈등이 느껴졌다. 도현 씨, 어떻게 생각해요? 수연 씨가 조용히 묻자 그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듯 들렸다. 수연 씨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알아요. 당신이 우리 도현이라는 걸 마음 한구석에서 느끼고 있어요. 도현 씨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1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나타나 두 사람 앞에 앉았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고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다. 자세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연님과 시우군의 유전자 조직 일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의 일치는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같은 혈연 관계에서만 거의 나타납니다. 수연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현 씨는 순간 숨을 멈춘 듯 보였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연님의 심장에서 경미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식 수술을 하면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수연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각오를 다진 상태였다. 하지만 도현 씨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갑자기 일어서서 의사에게 다그쳤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는 조금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보이고 초음파에서도 심장이 조금 비대해진 징후가 있습니다. 수술 중 합병증 위험이 통상의 2배에서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는 말을 흐렸지만 도현 씨는 그 뒷말을 짐작했다. 그는 수연 씨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위험이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수연 씨는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현 씨, 저에게는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걸 알아요. 시우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제 어머니라고 해도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현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수연 씨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어머니라고 불러준 것만으로도 전 이미 충분해요. 그 말에 도현 씨는 말을 잃었다. 그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수연 씨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나 말이야. 도현이가 사라진 뒤로 계속 후회했어. 더 강하게 붙잡았더라면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재혁 씨도 같은 마음이었어. 당신과 시우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나에게는 지킬 책임이 있어.
도현 씨는 고개를 들어 수연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밤 도현 씨는 집에 돌아와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우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있었고 그는 조용한 집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수연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시우를 구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의사가 말한 혈연관계라는 단어. 그는 일어서서 서재 선반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양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으로 그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안에는 학창시절 사진과 편지, 그리고 낡은 기차표가 있었다. 도현 씨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술렁였다. 어디선가 본 듯한 아득한 기억의 조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수연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도현 씨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받은 부적입니다. 수연님께서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수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종이봉투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작은 천으로 된 부적이 들어있었다. 고마워요, 도현 씨. 이거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는 조금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의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술의 위험은 높았지만 시우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이상 기다릴 시간은 거의 없었다. 수연 씨는 결심을 굳히고 수술을 받겠다고 전했다. 도현 씨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에 눌려 마지못해 동의했다. 수술 전날 수연 씨는 집에서 재혁 씨의 영정에 말을 걸었다. 재혁 씨, 나 틀리지 않았죠? 우리 도현이 찾았어요. 그리고 시우를 살릴 거예요. 그녀는 영정 앞에 도현 군의 야구 글러브와 도현 씨에게서 받은 부적을 놓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한편 도현 씨는 병원 복도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수연 씨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몰래 그녀의 베개 밑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다. 그것을 작은 봉투에 담아 신뢰하는 지인에게 건넸다. 이거 유전자 검사 의뢰해주게. 서둘러서 부탁하네. 그는 아직 수연 씨가 정말 어머니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인생 전체가 뒤바뀔 것이다. 하지만 시우를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수술 당일 수연 씨는 푸른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수술실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긴장되세요? 간호사가 다정하게 물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수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가족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도현 씨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수연 씨의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몇 시간. 그 사이에 수연 씨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도현 씨의 가슴은 공포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수연 씨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도현이가 어렸을 때의 미소였다. 어머니, 고마워요. 라고 그가 말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수술실 조명이 조용히 깜빡이고 수연 씨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져 갔다. 그녀의 귓가에는 의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와 기계음이 멀게 울리고 있었다. 수술이 시작된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시우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도현 씨가 도현 군이라고 믿기 위해 그녀는 이 선택을 한 것이다. 한편 도현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수연 씨의 머리카락이 담긴 작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수연 씨가 정말 어머니라면 그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양어머니 밑에서 자라 부산에서 성공을 이룬 자신은 누구인가? 그는 일어서서 창밖을 보았다. 부산의 밤하늘은 구름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도현 씨는 눈을 감고 아득한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기차 사고, 빗소리, 누군가의 외침, 희미한 영상이 머리를 스쳤지만 뚜렷하게 잡히지는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때 아내인 서아 씨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다. 도현 씨, 괜찮아요? 서아 씨의 목소리에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응, 그냥 긴장돼서 그래. 서아 씨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수연님이 정말 당신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니. 정말이에요? 도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거야. 그걸로 모든 게 확실해지겠지.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도현님, 시우군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식된 간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도현 씨와 서아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하지만 간호사의 다음 말에 그들의 마음은 다시 조여왔다. 다만 수연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 중 대량 출혈이 있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필사적으로 치료 중입니다. 도현 씨는 벌떡 일어나 간호사에게 다그쳤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간호사는 조금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금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이 중요합니다. 도현 씨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시우가 살았다는 기쁨과 수연 씨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서아 씨의 부축을 받으며 중환자실 앞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수연 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수많은 튜브에 연결되어 있었다. 도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그는 처음으로 수연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 목소리는 작아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몇 시간 후 도현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도현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연님과 친자 관계일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확인되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순간 도현 씨의 무릎이 풀릴 것 같았다. 그는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연 씨는 정말로 그의 어머니였다. 15년간 모르고 살아온 어머니가 지금 목숨을 걸고 시우를 구해준 것이다. 그는 서아 씨에게 결과를 전했다.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도현 씨를 껴안았다. 잘 됐어요. 도현 씨, 수연님이 어머니셨군요. 시우도 살았고.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어머니를 찾은 기쁨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교차했다. 그날 밤 도현 씨는 중환자실 앞에서 한숨도 자지 않고 수연 씨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의사들이 몇 번이고 나와서는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고 되풀이했다. 그는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수연 씨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다. 새벽녘 담당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타났다. 도현 씨는 서둘러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어떻습니까? 제 어머니는. 의사는 살짝 미소 지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분이세요. 수연님은. 도현 씨의 가슴에서 커다란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수연 씨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도현 씨는 면회가 허락되자마자 서둘러 그녀에게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수연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미약했다. 도현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그 손 위로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순간 수연 씨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도현 씨는 놀라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뜨이며 그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도현 씨. 수연 씨의 목소리는 작고 쉬어 있었다. 도현 씨는 눈물을 닦으며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어머니, 저예요. 도현이에요.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만났구나. 내 아들, 도현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 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수연 씨는 시우의 안부를 물었다. 시우는 괜찮아? 네, 살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수연 씨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다. 그걸로 나는 만족해. 도현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느끼는 따스함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살아왔다. 수연 씨의 존재, 그리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시우를 구한 것으로 그는 가족의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날 밤, 도현 씨는 집에 돌아와 시우의 병실을 찾았다. 시우는 침대에 앉아 건강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아빠, 할머니는? 도현 씨는 미소 지으며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괜찮아. 시우를 구해주셨어. 시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할머니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감사했다. 수연 씨가 눈을 뜬 것으로 도현 씨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 왜 자신이 기억을 잃었는지, 그리고 재혁 씨가 그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다음 단계를 밟기로 결심했다. 수연 씨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다. 의사들도 기적이다 라고 말했지만 수연 씨 자신은 그것이 아들을 찾은 기쁨의 힘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마음이 치유되자 몸도 그에 따라 회복된 것이다. 맑게 갠 오후, 도현 씨가 병실을 찾았다. 그는 꽃다발을 안고 시우의 손을 잡고 왔다. 수연 씨는 침대에 앉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고 있었다. 도현 씨가 다가오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도현아, 시우도 같이 왔구나. 기쁘다. 시우는 조금 부끄러운 듯 수연 씨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그 말에 수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시우의 작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할머니야말로 고맙다. 우리 시우 만나서 행복해. 도현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이 퍼져나갔다. 수연 씨가 어머니이고 시우가 그 손자라는 사실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 왜 자신이 기억을 잃었는지, 그리고 재혁 씨가 어떻게 그를 찾아냈는지. 그날 밤, 수연 씨와 도현 씨는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시우가 잠든 후, 도현 씨는 병실 의자에 앉아 수연 씨에게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수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재혁 씨는 말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가족을 무척 아꼈지. 우리가 널 잃었을 때, 그는 모든 걸 내던지고 널 찾아다녔단다. 도현 씨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질문을 입에 올렸다.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수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 역시 그 답을 알고 싶었다. 재혁 씨가 도현 씨와 만났다는 것은 편지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이 마음에 걸렸다. 사실, 도현아, 나도 그게 궁금해. 재혁 씨 유품을 정리하면 혹시 단서가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찾아봐요. 다음 날, 수연 씨는 퇴원하여 도현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직 몸이 약했지만 도현 씨가 곁에서 부축해 주었다. 집거실에 앉아 두 사람은 재혁 씨의 책상으로 향했다. 서랍을 열자 서류와 편지가 가득 차 있었다. 수연 씨는 그 속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재혁 씨의 글씨로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천천히 펼쳤다. 첫 페이지는 도현이가 실종된 날부터 시작되었다. 도현이가 사라졌다. 경찰도 안 된다. 탐정도 안 된다. 수연이가 매일 울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말에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현 씨는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에는 재혁 씨의 고통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몇 페이지에 두 사람이 찾던 답이 있었다. 도현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일로 알게 된 젊은이다.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우리 도현이와 꼭 닮았다. 귓바퀴 뒤의 점도 똑같다. 믿을 수 없지만 그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 오늘 도현이와 이야기했다. 옛날 일을 물어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는 내 아들 도현이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고 한다. 수연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다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재혁 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날 쓴 글이 있었다. 수연,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도현이가 살아있어.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야기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수연 씨는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흘렸다. 도현 씨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찾으셨군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수연 씨는 그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재혁 씨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준 거야. 도현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재혁 씨의 영정사진을 보았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마음에 새겨졌다. 그는 수연 씨에게 기대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가족을 이어갈게요. 아버지 목까지.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재혁 씨의 바람이었을 거야. 그날부터 수연 씨와 도현 씨의 생활은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시우도 퇴원했고 세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수연 씨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여 도현 씨와 시우에게 대접했다. 시우가 맛있다 며 웃자 도현 씨가 말했다. 이 맛 어디선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수연 씨는 놀라서 그를 보았다. 정말? 네가 어렸을 때 내가 자주 끓여주었단다. 도현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생각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도현 씨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왔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 보냈던 단편적인 추억들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연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기뻐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밤, 수연 씨는 재혁 씨의 영정 앞에 앉았다. 그녀는 일기장과 부적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재혁 씨, 당신 덕분에 도현이가 돌아왔어요. 시우도 건강해졌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연 씨는 일어서서 커튼을 열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재혁 씨의 사랑이 지금도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도현 씨는 시우와 함께 수연 씨의 집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시우는 할머니 품에 안겨 제잘거렸고 수연 씨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15년 만에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녀의 인생은 다시 빛을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수연 씨는 도현 씨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의미겠지.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미래를 향해 걸어나갔다. 재혁 씨의 영정이 조용히 그 행복을 지켜보고 있었다.